오늘 유한양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하는데 가장 이제 중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필수 체크 스케줄입니다. 랭라자의 유럽 판매 승인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요 스케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지만, 그래서 요 랭라자의 유럽 판매 승인권, 이렇게 유럽 판매만 승인만 되면 그 다음에 뭐 일본, 중국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랭라자의 판매량 그리고 판매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차트, 그리고 일주일 차트,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와 대응법.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갔을 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내일 차트, 일주일 차트를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스케줄인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영상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또 제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유한양행의 필수 체크 스케줄 요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유한양행 필수 스케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랭라자의 유럽 판매 승인 요게 4분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4분기니까 지금이 4분기잖아요. 그죠?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중인데 12월 말 정도에는 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지만 뭐 그냥 내년 준비나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뭐 바쁜 곳은 뭐 하기도 하겠지만 이 시기가 가장 바쁜 곳은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 판매 승인은 그럼 제가 보기엔 뭐 10월, 11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12월 나온다면 12월 초까지 이렇게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얀센의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달에 있게 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 4분기 실적 발표가 1월 달에 있게 되면 여기에서 대해서 이제 얼마나 렉나자가 판매가 됐는지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얀센 발표로 인해서 이 유한양행의 실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요 부분이 또 중요하죠. 세 번째, 렉나자의 SC 제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FDA 승인. 이게 2월경에 될 예정입니다. SC 제형이라 그러면 왜 그 주사를 맞는데 정맥 주사가 있고 피하 주사가 있잖아요. 그죠? 정맥 주사로 이 렉나자를 맞는 건 승인됐잖아요. 그거에 이제 근데 정맥 주사로 맞게 되면 한 병원에서 한 4-5시간은 뭐 누워서 이렇게 링게 수액을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SC 제형으로 FDA가 승인이 나게 되면 주사 한 방 그냥 엉덩이 주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5분도 안 걸리 5분 정도면 되겠죠. 그냥 진료 보고 나서 주사빵 한 대 맞고 그다음에 바로 집에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매출액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요게 2월 경이라 그러니까 그때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얀센의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4월경에 있게 되는 거죠. 1분기 실적 발표가 되니까 1분기엔 어땠는지 그걸 보면서 유한양행의 실적이 어떨지, 렉나자 판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요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상 OS 데이터의 최종 발표 5월경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또 이 역에서 지금도 이 수치가 괜찮은데 더 좋은 수치가 나오면 시장 마켓 쉐어를 훨씬 더 빠르게 잠식해 나갈 수 있고 더 키울 수가 있는 거니까 요거를 아주 중요하게 보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임상 OS 데이터 최종 발표가 5월경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면 온시아 상장 스케줄 2025년 1분기에서 2분기, 그러니까 빠르게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스케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기간이 청구서를 접수하고 나면 예비 심사 진행하는 게 3, 4주 되고, 그다음에 상장 신청서 제출하고 상장 심사도 약 2, 3주 걸리고, 그다음에 승인하고 공고하고 상장을 결정하고 이렇게 상장되기까지 약 서너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부터 한다 그래도 이제 이런 게 스케줄대로 다 간다 그래도 내년 1분기 아니면 빠르게 간다 그런 겁니다. 이것도 빠르게 생각한 겁니다. 내년 1분기나 2분기에는 이면 온시아가 상장할 수 있는 게 빠르게 해야지 내년 1분기, 2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요 스케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요 스케줄 안에 이면 온시아도 넣어서 이렇게 1분기, 2분기 여기 4월 5일 요 안에 스케줄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에 대한 필요한 스케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이 어느 가격대 오면 또 중요한지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유한양행의 필수 체크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마다 이게 좋은 소식이 올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호재가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소재들이죠. 그렇지만 호재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리는 투자는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차트를 현재 유한양행이 보이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유한양행의 차트를 보자면 현재 제가 파동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 2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3파가 진행 중이잖아요. 3파 그죠? 이게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제대로 카운팅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 카운팅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만 합니다. 진짜로 제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오랫동안 해야지 카운팅을 할 수 있지, 그냥 제가 정말 어쩌다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엉터리로 카운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이미 여기에서 뭐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제가 보기에 좋은 진입 자리가 요런데, 그리고 요런 구간들도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3파의 초입 구간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았고 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는 우선 차트 설명으로 중장기 차트는 이렇게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내일 차트, 일주일간 차트를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러니까 차트보다 현재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100만 원까지 유한양행을 홀딩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요. 제가 보시면 박프로의 기업 탐방 보고서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유한양행 IR 팀과의 접촉을 시도하던 끝에 연락이 닿아서 알게 된 정보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고요. 굉장히 어렵게 수집한 정보입니다. 기업 탐방을 통해 알게 된 추가 핵심 자료인데요. 앞으로의 유한양행의 주가 흐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매매 전략 그리고 추가 핵심 재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재료 그리고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절대로 다른 분하고 공유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구독자님들만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이 자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총 12페이지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총 4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기술적 분석, 그리고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 현황, 세 번째가 박프로가 제시하는 매매 전략,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IR팀에서 얻은 추가 핵심 재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본 유한양행의 기술적 분석이죠. 요걸 분석해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이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 현황이죠.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고 쉬운 설명. 그러니까 어떤 약들을 만들고 있는지, 개발하고 있는지죠. 그리고 박프로가 제시하는 매매 전략, 목표 매도가, 단기, 중기, 장기까지. 이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단기 스윙주도 될 수 있고 중기 스윙주, 장기 스윙주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눌림목 절대 타점, 그리고 주포들의 평균 단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IR팀에서 얻은 추가 핵심 재료, 별표 5개, 별표 땡땡땡 5개짜리입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자료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핵심 요인이 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으로서 제가 추린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까지 홀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해당 자료에 대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박프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97-0098번으로 유한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꼭 유한이라고 주셔야 됩니다. 간혹 박프로라고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자료 못 받습니다. 유한이라고 신청을 해주시고요. 꼭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010-5797-0098번으로 유한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10-5797-0098번으로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시면 유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그리고 추가 핵심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의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 오늘도 현재 지금 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데 오늘 장이 좀 찌글찌글하죠. 그래서 어떻게 코스피도 0.6% 빠졌고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왔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반등하면서 시장이 마무리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은 오전보다 조금 더 밀리고 있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제가 드린 가격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16만 원 근처 여기가 중요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6만 원 위로 안착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오늘 이렇게 장만 찌글찌글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좋은 모습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본다면 여기에서 하루 정도 이렇게 더 음봉이 이렇게 짧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16만 원 위잖아요. 지금 여기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내일은 요런 신고가를 뚫으면서 그죠? 요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17만 원 넘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 위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번 주에 차트 움직이지 않을까. 1번이 이런 겁니다. 먼저 장대양봉으로 딱 볼 때 세운 다음에 살짝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 횡보하거나 약간의 음봉, 약간 이렇게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눌린다 그래도 제가 보기엔 가격대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보는 뷰고요. 두 번째 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16만 원 근처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이 조금 지속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양봉으로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16만 원대 위에서 근처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뭐 이번 한 5, 6일 조금 며칠 지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 이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현재 보는 뷰에서는 요게 2번 두 번째 안입니다. 제가 보는 두 번째 움직임.
근데 세 번째 안까지 있는데 세 번째는 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그렇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받는다면 세 번째 안은 3번은 뭔지 3번도 근데 아직은 그렇게 안 보니까 1번, 2번 두 가지 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안이라 여기서 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엔 여기쯤에서 매수하셨거나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이 계실 테고 또 여기쯤에서 또 매수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서 좀 더 홀딩해도 괜찮다. 이제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스케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보시면 유럽 판매 승인 4분기에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1월 달에 있고 SC 2월경 그다음에 1분기 실적 4월 또 중요한 OS 데이터 5월 그다음에 이뮤노시아 상장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단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조금 더 주식 시장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이 중심에는 추세가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추세를 그리면 추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계속 홀딩, 보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프로의 10백업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박프로의 10백업 프로젝트였습니다.